속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결국 맞붙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곧바로 국내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의 시장이 흔들렸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위에는 코스피 1분봉, 아래는 일본의 니케이 1분봉입니다. 대략 2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양대 증시가 모두 굉장한 하락을 보였고, 두 개 국가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선물, 비트코인 등 전 세계에 현재 열려있는 금융시장이라면 모두 타격을 받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1.13%, 코스닥은 2.29%, 양대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상승 마감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더더욱 오늘 영상을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으름장을 놓았냐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에 최고 15%의 보복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는 중국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희귀 광물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인데요. 미국은 기존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발효한다고 했고, 이게 시행일이 언제부터냐면은 현지 시간 기준 4일 0시부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발표한 시점이 언제냐? 현지 시간 기준 4일 0시에 맞추어 중국이 곧바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중국이 해당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를 분명하게 했고, 이게 시행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곧바로 발표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더불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주목할 게 절대 단순하게 10%, 15%의 관세 정도가 아니라는 거겠죠. 자, 트럼프는 성공적으로 대화를 마쳤던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30일이죠. 근데 현재 중국과의 조치를 본다면은 중국과의 대화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런 기조를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함께 생각해 본다면은, 중국은 대화가 성공적으로 안 끝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미국에는 좋은 스탠스를 보이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사전에 굉장히 깔려 있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상되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자, 2018년으로 돌아가 본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였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은, 먼저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곧바로 동일하게 340억 규모 제품에 25%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이어가지고는 각국 모두 계속해서 보복 관세로 이 340억 규모의 제품을 2천억이 넘는 규모의 제품으로 굉장히 많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붙이고, 그 관세 역시 계속해서 올리는 등 무역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타격과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 우리는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는지 여부가 분명히 중요할 텐데, 이거를 알려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GDP 기준으로 가장 전 세계의 선진국 1위는 미국이고요, 2위는 중국입니다. 그죠? 2위는 중국. 그러한 미국은 어느 국가의 수입을 가장 많이 받냐면, 멕시코와, 이번에 유예가 된 국가죠, 멕시코와 중국에서의 수입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걸 거고, 더불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 수입을 가장 많이 받느냐? 대만, 미국, 한국 순으로 수입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럼 중국은 2등으로 미국산 제품을 많이 수입을 받는 거예요. 양국이 계속해서 싸우고 견제하는 것은 맞지만,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1등, 2등 국가로서 교류 또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우려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우리가 함께 이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지만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도 미국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중간재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다진 국가고, 한국은 수출을 중국에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현재 중국의 실정이 어때요? 미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데 미국 수출에 대해서 가격이라는 거를 이제는 더욱 빼놓을 수 없고 더욱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국가죠. 그러면은 중국에서 가격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수입받고 있던 중간재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국가 내에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구조가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의 수출량은 줄어들고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연동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꽤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시장과도 함께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한국은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그 다음은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한국은 전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수출량이 가장 크게 줄은 국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한 이런 우려가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아는 상태로 봐야 된다. 라는 포인트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현 시점에서 그러면은 금융시장, 한국 주식시장은 어떤 내용들이 가장 부각이 되고 올라가고 있냐. 당연히 이제 중국에 관련돼 가지고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나 수출, 물가와 관련돼서 부각되었던 업종과 테마군들이 오늘 강하게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히토류가 있고요. 식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면서 어제처럼 유가나 가스에 대한 내용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상 하락장에서 항상 부각되었던 종목들이다. 우리가 이런 공통점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이 빠지고 시장의 유동거래대금이 빠진다 라고 한다면은 남아있는 유동거래대금은 상승장처럼 모든 업종에 분배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하락의 반사수의 테마로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종목들로 하여금 우리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 시장의 리스크를 해칭하는 전략을 세우고 단타 매매를 오히려 빠진다고 쫄지 말고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해야 되는 이런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인지를 해보시고 이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